안녕하세요. 존버스턴TV의 존버스턴입니다. 오늘은 책 리뷰 중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 기술에 대한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은 성장주 투자의 대가인 윌리엄 오닐 님이 직접 집필한 책인데요. 제가 큰 틀에서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랑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. 이 책도 성장주 투자를 위해서는 배울 점이 많고 알아두면 좋은 책이므로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책의 구분에 이게 기술적 분석 관련, 기본적 분석 관련,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자의적으로 나눠 놓은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먼저 기술적 분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되돌림이나 핸들이 없이 바닥에서 곧바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고요. 이런 경우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. 참고로 되돌림이나 핸들이라는 거는 실제 차트 같은 걸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. 보시면 되돌림이나 아까 핸들이라고 했잖아요. 되돌림이나 핸들 없이. 핸들이 뭐냐면은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 중에서 특히 컵 위드 핸들이라고 약간 커피잔의 핸들 부분이 있는 그 차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.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커피잔의 약간 바닥 부분이고 이렇게 간 다음에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핸들, 컵의 이게 바닥이고 이게 핸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또 카카오 같은 걸 보시면 카카오도 큰 틀에서는 이게 커피잔에 약간 바닥같이 볼 수 있고 이쪽 부분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잖아요. 이쪽 부분이 핸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핸들 부분이 되돌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. 왜냐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잖아요. 되돌림을 안 준 차트가 보통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조정을 한 번도 없이 그냥 신고가를 그냥 찍었죠. 그래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이와 반대로 현대바이오도 되게 유명한데 현대바이오는 여기서는 급하게 오르긴 했지만 내려갔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여기 좀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림을 지금 주는 그런 차트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.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 말이죠.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, 신고가를 돌파한 업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. 그러니까 업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이거의 예시로는 반도체, 2차전지 그런 게 있겠죠. 보통 반도체 2차전지 지금 잘 나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 그 섹터 내에서도 마지막에 출발하는 주식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것들은 무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죠. 왜냐면은 먹을 놈이 별로 없으니까. 아무래도 주도주, 선발주 이런 데서 매수하는 것이 좋다.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. 세 번째, 보통 하락장은 그해 4분기에 끝이 났다. 이것은 윌리엄 오닐이 경험했을 때 이랬다고 합니다. 보통 한 연도에 4분기가 있잖아요. 1, 2, 3, 4. 그러면은 하락장이라는 게 끝이 나는 게 보통 4분기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. 역사적으로. 예. 그리고 네 번째, 이것은 좀 매수하는 방법인데 최초 매수 시 한 종목에 할당된 금액의 50%를 매수한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예를 들어 100이에요. 100 중에 50을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내가 한 5종목을 매수한다고 쳐요. 그러면은 돈이 100이 있으면 5종목이면은 5로 나누면 한 종목에 20씩 들어가겠죠. 그 20의 50%를 매수하는 거니까 10 정도를 매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그 다음에 주가 하락 시 추가 매수하지 않고
최초 매수가에서 8% 이상 하락 시 전량 매도를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최초 매수 시점보다 2에서 3% 상승 시 32.5%를 추가 매수하며 여기서 또 2, 3% 더 오르면 나머지 비중, 그러니까 50%, 32.5%면 82.5%잖아요. 거기서 이제 나머지 비중 17.5%인데 이것을 추가 매수한다고 합니다. 이게 매수의 기술이라고 해서 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. 그리고 5, 6은 약간 매도할 때 고려할 포인트인데요. 1, 2개월 이상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일 고가와 갭이 형성되었다면 매도를 고려한다고 합니다. 1, 2개월간 주가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전일 고가하고 갭이 형성됐다. 계속 이렇게 1, 2개월간 올라가다가 전일 고가 대비 갭 상승으로 크게 떴다. 이러면은 매도를 고려할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6번, 몇 개월에 걸친 오랜 상승세 이후 1일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주가 하락 시 매도 고려.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,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매도를 고려하라,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기본적 분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참고로 기술적 분석, 기본적 분석,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기술적 분석은 그 차트와 관련돼서 하는 분석을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. 보조지표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. 이동평균선도 포함이 되고요.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그 차트 이외의 기업의 펀더멘탈 혹은 경제지표,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본적 분석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과거 3년 동안의 평균 EPS 증가율이 30% 이상인 회사가 좋다고 합니다. EPS는 Earning per Share의 약자로 주당 순이익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EPS 증가율이 2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 그때 매도를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업계에서 1위인 기업이 진정한 주도주라고 합니다. 이것은 쉽게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. 왜냐면은 반도체 업종 같으면 업계 1위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잖아요. 그리고 뭐 2차전지라고 하면은 LG화학이겠죠. 또 태양광 이런 거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 업계 1위 이런 것 기업인데, 이런 게 이제 진정한 주도주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이 기술적 분석 말고 마인드적인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. 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결단력과 인내심이 있느냐 여부입니다. 결단력하고 인내심. 결단력은 내가 만약에 기회가 왔다, 진짜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은 진짜 질러야 된다는 거죠. 그냥 막 질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회가 정말 왔다라고 했을 때 질르는 그런 결단력을 의미를 하고요. 인내심이라는 것은 뭐 주식 투자할 때 보통 바로 산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성공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식 매매 법칙에 따르고 감정에 휘둘려 마음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이 주식 매매 법칙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법칙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세운 어떠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주식할 때. 그런 원칙에 좀 따라야 한다.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나는 원칙대로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데 당장 안 가니까 다른 거 갈아타고 싶고, 손절해가지고 빠른 거 갈아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원칙을 확고하고, 이게 좀 통계적으로 시간을 투입했을 때
이익을 낼 수 있는 되게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 원칙에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매수 시점을 따지는 목적은 특정 종목의 수익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함이지 무조건 싼 값에 사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. 이것을 좀 보시면 무조건 싼 값에 사려는 게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싸다고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이거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게요. 삼성전자는 이때 이 부분이 한 5만원대, 5만원에서 6만원대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싼 구간이었잖아요. 근데 이때 안 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, 무조건 절대적인 가격이 싸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. 절대적인 가격이 싸다는 거는 동전주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. 제가 최근에 찍었던 뭐 자안 이런 거 339원이잖아요. 이런 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 아니라 이런 거죠.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봤을 때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걸 사야지 무조건 싼 걸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 기술에 대해서 제가 책 리뷰를 간략히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